자동차 영업사원이 좋을까, 보험 영업사원이 좋을까? 이 두 가지 문제를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해보지 않은 일은 말씀을 잘 안 드리는 편이고, 또 제가 어설피 한 일들은 말씀을 안 드려요. 여기서 여러분도 알겠다시피 제가 자동차 영업도 본사 파견 영업직 중에는 판매 왕을 했던 사람이니까 얼추 비교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영업소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슴에 사연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제 사연은 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9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동차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도 만약에 사연이 있어서 영업을 할 경우에 현대자동차 팔고 싶어요? 대우자동차를 팔고 싶어요? 당연히 현대자동차를 팔고 싶어 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로 영업사원들이 다 몰리고 대우는 있던 영업사원들도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때 대우 그룹 전략실의 머리가 아주 비상한 임원이 이런 제안을 해요. 자, 그룹 공채로 사람들을 뽑자. 양질의 사람들을 뽑아서 영업소에 파견을 보내면 되겠다. 그래서 대우 그룹 공채 217기부터 220기까지는 OJT 1, 2, 3, 4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온더잡 트레이닝, 영업소에서 생존을 하면 2년 있다가 본사로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만 제가 지금 사주명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주명리상 많은 사람들은 도태해요. 영업하고 잘 안 맞으니까. 뭐 사주랑 맞든지 아니면 자기의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든지 버틴 사람들은 다 복귀했어요. 약속대로. 근데 저는 1년 정도 더 영업소에 잔류를 했었거든요. 잔류하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복귀를 해서 이제 미션 설계하고 엔진 설계 일들을 했는데 제가 복귀를 1년 늦춘 이유가 뭐냐면 영업소에서 버는 돈이 본사로 들어왔을 때 버는 돈보다 많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장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IMF를 맞고 어려워지고 월급은 30% 깎이고 이런 와중에 우리 애들은 예체능을 전공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돈이 턱없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영업 다시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본사 복귀 10년 만에 이제 사표를 내고 돌아와요. 근데 사표 낼 때 좀 아까웠죠. 왜냐하면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사장 후보로 키운 사람으로 돈도 대학원 돈도 회사 돈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냥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사연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와요. 그러면 나오면 내가 했던 자동차로 안 가고 왜 보험으로 왔냐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연이 이래요. 자동차를 이렇게 팔아보니까 프린스라는 차가 960만원 주고 내가 팔았는데 수당이 얼마냐면 8만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르망은 이제 차값에 따라 수당이 이제 바뀌죠. 이거는 보험회사 상품별로 커미션이 다른 거랑 유사해요. 그런데 자동차를 960만원 주고 팔았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길거리에 가방 들고 다니는 것만 보면 차팔이니 보험쟁이인지 다 알거든요. 근데 그때 차팔이들은 보험쟁이를 무시했어요. 원인이 뭐냐면 자동차를 팔면 딱 와 붙어요. 자동차 보험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저한테 커미션을 얼마 주냐면 6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래서 꺼졌구나. 6만원을 받는데 얼마 계약했냐니까 60만원짜리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960만원 대 8만원, 60만원 대 6만원. 거기다 우리는 무슨 자동차 용품점에서 3만원 세트, 5만원 세트를 사가지고 또 갖다가 고객들한테 깔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를 벌길래 나한테 이렇게 많은 커미션을 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1년 단위로 이 계약이 갱신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이 사람들은 커미션을 좀 나눠서
받고 이게 누적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는 물론 누적 개념이 있어요. 한 대 팔면 8만 원. 그런데 5대 팔면 대당 뭐 10몇만 원 이렇게 누적으로 해서 좀 많이 팔면 많이 이렇게 가져가는 구조죠. 지금도 영업은 대부분 그런 구조를 띄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 당시 그러니까 92년도 당시 95년까지 우리나라에 좀 대졸자들만 뽑아가지고 좀 보험 영업을 좀 근사하게 하는 조직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본사 복귀했거든요. 그래서 나올 때 보니까 92년도부터 그런 외국계 회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때 유명한 회사들이 프루덴셜, ING, 메트라이프. 그 중에 저는 이제 ING에 지원했다가 ING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프루덴셜을 지원했다. 솔직히 말하면 프루덴셜 지원하고 벤치 맞고 ING 지원했다가 나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프루덴셜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사연들은 뭐 구구절절히 뭐 또 뭐 한 페이지 이상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험 영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 자동차 영업도 해보고 보험 영업도 해본 입장에서 어느 게 좀 나을까? 뭐 나은 건 없어요. 수영장 뭐 아무리 후져도 수영 잘하면 살아남는 거고 수영장 아무리 좋아도 수영 못하면 빠져 죽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적성하고 맞춰 가겠죠.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유형이냐 무형이냐예요. 자동차는 내가 팔 근사한 물건이 있고 보험은 뭐 종이와 펜으로 이루어진 기적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무형의 상품이에요. 그리고 영업은 나를 판다는 입장에서 보면 보험이 좀 더 맞아요. 왜냐면 여기서 잘난 척 하나 하면 제가 좀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 쪽에서 보면 우리가 투자 리스크를 볼 때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으로 나눠요. 인터넷에 쳐보면 나와요. 근데 이 자동차 영업은 체계적 위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회사가 물건을 제대로 안 만들어주면 참 팔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G80을 사고 싶지 무슨 뭐죠? 그건 뭐 K9 사고 싶어 하지 않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체계적 위험이 존재하는 거고 보험 영업은 보험회사가 30 몇 개가 있지만 만들어내는 상품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적 위험이 없어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어떻게든지 그 리스크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판다는 측면에서 보험이 좀 낫고 수당은 자동차 영업은 한 달 살이고 보험은 그래도 한 1년 살이 정도 돼요. 그래서 들어오는 압박 같은 것들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영업도 잘하면 좋고 보험 영업도 잘하면 좋은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거를 하겠냐고 물어보면 저는 자동차도 판매왕을 했고 보험에서는 아직 전사 판매왕은 못했고 아무튼 뭐 그렇다고 치고 둘 다 잘한 입장에서 비교해 놓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 정규분포표 그리면 20% 안에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소득에서는 보험이 좀 낫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을 나를 파는 거라고 개념을 잡는다면 보험 영업이 자동차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리즈너블 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조금 뭐 사연이 있어요. 뭐 돈이 더 필요하다거나 그래서 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 특수 영업 말고 그러니까 기술 영업 같은 거는 말고요. 그냥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영업에서는 대표적인 게 보험하고 자동차가 있고 여계로 뭐가 있냐면 다단계가 있죠. 다단계는 제 영상 보면 그 다단계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검토해보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제 기준으로 보면 같은 선상에서 놓고
제 능력을 100% 발휘를 했을 때 자동차 영업보다 보험 영업이 한 3배에서 5배 정도 더 벌 수 있는 직업이다. 이것은 제가 직접 해본 경험이고, 뭐 이 외에 뭐 특수한 경우 같은 것들은 더 있겠죠. 그런 것들은 잘 검토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소중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을 제가 만드는데 이게 혼자 떠드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제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이라고 저는 스스로 느끼는데 이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재밌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재미없는 영상을 보면서 그래도 전화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좋아요, 구독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영상을 보고 나하고 핀트가 맞는 사람, 한 사람이면 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만들거든요. 제가 하는 일 중에 사주 명리가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사주가 목화토금수 5가지로만 봐도 나랑 맞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나랑 극단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20% 정도 존재하고, 그래도 조금 더 산 사람 입장에서 제 미천한 경험이나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제가 아낌없이 나눠드리겠으니 전화하세요. 전화하면 제가 진짜 구구절절하게 자세하게 데이터 들이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